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국 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표결 과정 압축해봤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화면으로 보셨지만은 오늘 국회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네요. 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재석 295명에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명 이렇게 가결이 됐는데요. 현재 국회의원이 총 298명이거든요.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하고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그리고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295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결 종족수가 148명이었습니다. 예. 턱걸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2표 차이로 지금 통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2월 달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297명이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2명이 이제 줄어든 건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잠시 듣고 오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민주당에서 좀 강한 반발과 고성이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재명 의원이 6월 19일 자신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제3자를 내세워 허위 증언이나 증거를 꾸며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 조작 세력과 유착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엔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해서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15분 30초 그래서 이제 역대 체포동의안 법무부 장관의 설명으로 최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받아보니까 법무부 장관 거 18페이지더라고요. 네. 이거를 만약에 다 읽었으면은 한 30분 정도 됐을 거라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말을 천천히 했으면 그보다 더 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측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장관의 발언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증거를 대라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다라고 소리를 쳤고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재판부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한 장관의 발언을 경청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거듭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증거 설명 부분은 발언에서 일부 생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의상 진행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지만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는 게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뒤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모로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표 4표 이렇게 나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요 가결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침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지난 2월에 1차 투표 때 체포동의안 가결이 139였는데 예. 그게 이번에 149로 10표가 늘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기권 무효가 20표였는데 이번에 10표로 줄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2월에 이탈했던 표가 거의 그대로 이번에 표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무효와 기권 20표 중에서 정확히 반절인 10표가 체포동의안에 가를 찍었다. 훨씬 더 이탈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 일단 단식도 하고 있었고 대표가 어제 부결을 사실상 요구하는 그런 글을 쓰시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걸 역효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2월에 그 형성된 지형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며칠 전에 박광원 원내대표는 가결이면 분열이고 부결이면 방탄이다.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게 정확한 진단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각자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건가 말 건가 여기에서 이른바 비명 의원들이 생각이 안 바뀐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번이 그 체제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표심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의원님이 분석하신 대로 지난번 2월 달에 비해서 찬성은 10표 늘었고 그리고 기권 무효가 10표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의원들 지난번에 2월 달에 어쨌든 심리적 갈등을 겪어서 가결이거나 아니면은 기권 무효로 했던 그 의원들 뭐 비명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분들의 총 숫자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가 39분 이분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가결이냐 기권 무효냐 여기에서 10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인 걸로 보이고요. 이건 뭐 제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을 직접 만나고 접촉해서 일일이 표를 확인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제가 그분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분들의 표 계산을 제가 어제 한번 한 달이 건너서 들어봤는데 저는 설마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세고 있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제가 만시지탄을 해봅니다. 예. 아니 뭐 애초에 예상했던 것은 뭐 단식 농성이니까 아무래도 뭐랄까 그 동정 여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부결이 되지 않을까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투표보다도 더 확실한 이제 가결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기류의 변화 같은 게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 가지고는 사실은 대여 투쟁 같은 거 못 하거든요. 매번 뭐 하면은 뭐 단식이니 아니면 뭐 사법이니 뭐 법정 진술이니 검찰 조사니 이렇게 되니까 그런 판단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탈표 한 40표 가까이 되는 이탈표가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168명 의원들 가운데서는 40명을 잡아도 4분의 1이거든요. 나머지 4분의 3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분열의 길보다는 단결과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더 많은 많은 거죠. 예. 근데 이후 이제 사실 오늘로서 이제 민주당이 태풍의 한 가운데로 경랑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다음 주쯤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하는 기로 그리고 의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최고위원이나 또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중심의 지도체제는 또 어떻게 할지 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눈앞에 있어서 뭐 한치 앞을 좀 내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장면을 갖다 지켜보다가 좀 짜증이 난 게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증거 부분을 얘기할 때 갑자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아예 못하게 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증거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증거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갖다 못 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사실 그 불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발언을 하려면은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무리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결국 중단시켜서 우리 국민들은 구속 사유 그 구속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들이 뭔지 민주당이 없다고 말한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게 됐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그리고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인데 여태까지 한동훈 장관만 오늘 한 30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다 1분 이내에 짧게 해왔던 게 관례이고 체포동의안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달라고 한 요청을 하는 거였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모노드라마 1인극인데요. 연극의 3요소가 관객, 희곡, 배우 뭐 이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뭐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테고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오히려 즐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희곡이라고 하면 지금 증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속영장이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증거가 따로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뭐 이 긴장, 극적 효과를 좀 고조시킨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배우로서 충분히 스스로 돋보이는 뭐 대사와 제스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그 관련돼서 혹시 입장이 당에서 나왔나요? 대표실이나 혹은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발표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막 벌어진 상황이니까요. 오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병원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랄까 이제 부결이 될 경우에 뭐 당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상황이 바뀐 거라서 우선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영장 실질심사제에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지금 막 최고위원회가 끝나서 지금 의총이 지금 소집돼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인터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뭔가 최고위원회 결정 그리고 원내 의원들의 의사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압축해서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게 가결이 됐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가결을 요청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훨씬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아쉬움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결과론적인 판단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내 제발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약속을 뭐 어떻게 됐든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로 인해서 리더십의 타격을 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잃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원내에서 또한 국민들과 함께 얼마나 이 충격파를 잘 이겨내고 수습을 해나갈지 저도 뭐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당내 분열이 이제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이 대표가 이제 사퇴라든지 어떤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이거 당연히 이제 당이 분열할 것 같은데. 뭐 어느 쪽이나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사퇴를 한다 그래서 당내 지금 아까 제가 4분의 3은 부결을 던지고 4분의 1은 가결을 던졌는데 어느 쪽인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감정이 이제 폭발을 할 것 같은데 이걸 수습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뭐 착잡하고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 시위대가 지금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6번 출구가 폐쇄되고 지금 굉장히 좀 격앙된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앞서서 지금 부결표가 아니라 가결표 던진 의원들 색출하겠다. 그래서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당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우려되는 목소리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행동과 말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봐왔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지 않나 이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좀 현명하고 차분하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이걸 잘 주워 담고 잘 추스리기를 그리고 저도 뭐 미력이나마 돕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의회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거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 진입했던 그런 사태가 지금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에서 말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방조를 하시면 안 되죠. 글쎄요. 뭐 지금 예전 트럼프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일단 우리 당의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장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충분한 뭐 아주 소수의 지지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아직 현장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셔야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당에서도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의원님 좀 들어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김의겸 의원님도 지금 뭐 의원총회 가고 지금 굉장히 뒤숭숭할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보내드려야 된 것 같고 이건 두 분 뭐 여기 세 분 패널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 이제 전에 2월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이제 뭐 반대표 그게 뭐 기권이 됐든 뭐 무효가 됐든 가결이 됐든 나온 건데 이제 조금 이동을 했다. 좀 이제 그게 무효에서 가결로 이동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김성애 소장님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님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게 오히려 역풍이 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전반적인 큰 분위기에서는 김의겸 의원 분석한 것처럼 변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권을 누르거나 그러니까 기권이나 무효를 선택한 분들은 사실 찬성 입장이 더 강하다고 봤어야 됐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이번엔 찬성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사를 아마 무효나 기권으로 표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기권이 아니라 무효죠.
기권도 많네요. 무효비화나 기권을 표시했던 것으로 봤고 그 안에서 이동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형에서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내에는 뭐 여러 계파들이 있습니다. 뭐 현존하는 계파들이고 그런 계파들 간에 당내 지금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 있거나 막 싸우고 서로 멱살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도부와 또 이런 계파들 간에 여러 가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40명 사실 누군지 찾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표를 조용하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분들의 움직임 이미 지난번 거에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저한테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친중권 교수께서는 그게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나요?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식이 뭐 단식에 대해서 뭐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그거 갖다 일거에 잠재운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국회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구질구질해 보이고 너저분해 보이잖아요.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하고 가결시켜달라고 하면은 난 표결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각독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 둘은 아예 그래도 그렇대 대표가 저 정도 얘기했으면 됐어. 뭐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당당하고 원칙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대표 자신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친명계 사람들이 사태를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특히 뭐냐면 증거인멸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인섭 그 얘기. 녹취까지 증거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하는 이 대표의 녹취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재판 결과가 바뀌었거든요. 그다음 이화영 사건이 있었어요. 이화영 때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거 인멸의 우려. 왜냐? 첫 번째는 범죄 형이 중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거든요. 왜? 김인석 같은 사람 70억 받았는데 뭐 대가로 받은 거예요? 청탁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인허가권. 근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구속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딱 걸린 거거든요. 라고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목숨 걸고 방해한 거고 그래서 대표도 마지막까지 이 대표도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불안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 역효과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발언 관련돼서 조금 짚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작전을 나름대로 세운 거고 작전이요? 민주당 의원들이 휘말려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발언 전문을 입수해 봤더니 총 발언 전문이 11,925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한 12,000자 정도 되는데 사람이 1분에 한 250자 정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45분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입법권이 위중하다는 건 알지만 어차피 이건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를 취지를 추려서 말을 하는데 45분짜리 원고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할 때 퍼즐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고성들은 계속 오고 있었는데 본인이 강조하는 지점에서 딱 멈췄다가 국회의장이 계속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또 시비 거는 말을 하고 사람들의 격앙된 반응을 끌어내고 했던 것이 자 봐라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그 여당의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의 자리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보고 적절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자세로 좀 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세 번이에요. 제가 세 봤거든요. 세 번. 그러니까 의장이 딱 하고 그럼 증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난 계속 그게 듣고 싶었거든. 뭘 갖고 계속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증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그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막 격앙시키는 것들 보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고 그 뻔히 아는데 넘어가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공천 받아야 되거든요. 난 그 소리가 소리 박박 지르는 게 저 공천 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다 시간 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그 건의안 표결도 찬성 175, 반대 116, 그건 4명으로 이제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보고서도 채택이 됐는데 표결은 다음 회기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 좀 해볼게요. 김행 후보자가 최근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또 일축을 했는데 이분 가짜 뉴스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서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서 살인 병기가 됐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 후보자가 낙태가 불법인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도망쳐도 필리핀 여성들은 애를 낳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뭐 가해자에 대한 분노라든가 단죄 맥락 없이 피해자에 대한 관용만 강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부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이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발언의 전체 내용을 봐달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핵심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이고 이들 위기 임산부와 위기 출생아는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 대상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9년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 이전에 나온 자신의 해당 발언도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2012년에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을 잘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종 교수님? 이게 뭐 가짜 뉴스고 짜깁기라는데 제가 대학에서 그 해석학과 언어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맞아요. 잘못 발언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제 이름까지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얘기하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 제가 마저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 마치 그런 사람들, 애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톨레랑스가 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그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법으로 강제해야 되거든요. 이 임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신 중절이 낙태가 불법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뭘 주냐면은 그것이 예외 규정을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강간을 당했을 때.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없어요, 필리핀에서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해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 하잖아요. 아니 애가 일단 태어난 이상 강간을 통해 태어났어라도 기르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간을 통해서 애가 태어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뭘 하는 겁니까? 보잖아요, 얼굴을. 그놈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걸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여성의 인권보다는 국가 인권 정책 이걸 더 강조하는 거고 무슨 여성의 출산기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고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기꺼이 낳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꺼이 기르는 게 아닌 게 그 불법 낙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위험한 방식으로 낙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얼마가 죽냐면 1,000명의 여성이 그걸로 사망을 하는데 1,000명의 여성 중에서 13% 그 1,000명 중에서 여성 13%는 130여 명이죠. 그분들이 바로 강간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나와서 우리가 필리핀처럼 막 봐줘야 된다. 필리핀에도 배울 게 많거든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없는 건 배울 만한데 이건 배울 만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진 교수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 김성현 소장님 짧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이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소식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소식이 들려왔네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고요. 형법은 유기징역 선고를 받은 경우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기 출소 예정 시기가 2024년 8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에세이집이 화제라고요.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에세이집을 지난 19일부터 이제 서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름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간 DK 신물 같은 그 눈물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녀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 같은데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민 씨가 정치 인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그 배정남 씨인가 모델 있잖아요. 이분이 그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읽었거든요. DK의 눈물. 그거 읽었다고 또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아니 자기들만 안 읽으면 되거든요. 남이 책 읽는 거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요 책 낸 거에 대해서 에세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정균 수석님의 얘기를 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